자, 그다음에 이왕 나왔으니까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가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 서울대병원 찾아서 조문을 했는데 말이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상주 자격으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옛날에 보니까 이틀에 2kg 지금 병원에서 말이라는 것도 이제 잠시 기간만큼 밥을 먹으면 안 돼. 오늘 거기서 통원치로 하더라도 나오니까 올리브 오일도 예, 잘 안 들리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정청래 대표가 조문온 정청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맞이해서 내가 옛날에 단식을 해보니까 이틀에 2kg씩 빠져.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병원에서 만류하는 데도 왔습니다. 정청래 대표 단식 기간만큼 밥을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송원석 원내대표가 통원 치료 받더라도 나오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현 기자,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최고위 의결하고 오늘 또 이해찬 전 총리 빈소를 갔다. 이건 또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해찬 전 총리 빈소를 가는 거는 이제 야당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네. 뭐 책무 아닌가 싶고요.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도 다 다녀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 그 정도 예우를 필요하는 거는 정치권에서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의도가 굳이 있다면은 이제 장동혁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니까 어쨌든 자신이 계속 나타나고 여러 가지 뉴스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조문하러 간 자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자연스럽게 악수를 했어요. 정청래 대표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할 때도 안 갔죠? 네. 예, 단식 투쟁한다고 맞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빈소를 찾은 장동혁 대표하고는 자연스럽게 또 악수를 하고, 예, 이제 이 조문 기간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이렇게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방선거가 또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계속 싸울까요? 저는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한테는. 예. 앞으로 악수하는 모습 보기가 어렵다. 네. 예. 사실 그 두 분이 계속 싸우는 모습하고 서로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거는 어쨌든 정치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어떤 위상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하는 행위들인데 이해찬 대표의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에서 예.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좋았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후에 김윤희 기자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 쪽 뭐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그 당내 분위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뭐 안팎의 분위기, 네네. 안팎의 분위기. 일단 당내 여론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약간 불리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리해졌다는 건 예.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지난주 여의도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몇 의원들을 만나보니까 그 집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예. 있더라고요. 그 너무하지 않았냐. 안 갔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 단식 직후였는데 약간 새몰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거에 대해서 예. 좀 아쉽다. 너무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당내 여론은 지금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대중들의 여론보다는 훨씬 더 조금 험악한 것도 사실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안 한동훈 좋다는 대표에 거예요. 대해서도요. 그래요? 네네네. 오. 한동훈 대표를 막 일방적으로 막 옹호하는 예. 분들은 아주 많이 보진 못했던.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제명할 만하네요? 저 제명했는데도 제명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은 잘한 결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예.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양쪽에서 약간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 조금씩 더 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그 장동혁 대표가 그래 그럼 나한테 약간 여론이 좀 넘어왔나? 당내 여론이 좀 넘어왔나라고 해서 이렇게 제명을 밀어붙인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김동현 기자 보기엔. 아니, 뭐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일반 의원들의 정서는 좋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석. 예, 국민의힘 정치인들. 일반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서는 대체적으로 안 좋아하죠. 예.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제명은 과했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안 좋아하는데 예. 제명은 과했다. 예, 예. 뭐 이게 제명이라는 게 싫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명백한 뭐 법적 흥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많이 부족했다라고 다들 보는 거는 같아요. 다만 굳이 내가 나서서 한동훈을 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 정도의 스탠스가 대부분 의원들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김정일 기자가 취재한 건 저는 두 분 의견이 다 합쳐져 있었는데요. 예. 제가 첫 번째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많이 연락했을 때는 우리 당 지금 망하고 있다. 예.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든 멈춰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조금 길게 보는 중진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제 취재를 한 줄 요약하면 장동혁은 외통수에 빠졌고 예. 한동훈은 갈림길에 섰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김정일 기자가 네. 진짜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조홍천 의원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한동훈에게는 적이 많고 장동혁에게는 편이 없다. 그것도 김정일 기자가 얘기한 거죠? 네, 방송에서 예.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한 거. 예. 그 장동혁 직함 빼고 말씀드릴게요. 장동혁은 외통수에 빠졌고 예. 한동훈은 갈림길에 섰다. 어. 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취재를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누가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외통수와 갈림길.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더 위험하다. 사실은 외통수가 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갈림길은 그래도 선택할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진들 얘기를 제가 종합해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중대한 위기에 빠졌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새로운 위기가 있다라는 건데 장동혁 대표의 이번 제명 결정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구도가 정권 심판론 대신에 정권 안정론을 넘어서 내란 심판론이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중진 의원들이. 예. 조금만 길게 보면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마치 보수의 세를 결집해서 지지율 추락세를 막아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지방선거 많이 남았다. 4개월이나 남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중진 의원들의 그 표현이 되게 중요했는데 저한테 장동혁 대표의 정책성은 반한동훈 윤 어게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럼 반한동훈 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윤 어게인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윤 어게인 쪽 사람을 중용하면 어떻게 중도층을 흡수하고 외연 확장을 하냐. 혹은 이제 곧 당명을 변경하고 다음 주에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당명 진짜 언제 바꾼대요? 이제 곧 발표한다는 설 연휴 전에 예. 올 예정입니다. 유력한 뭐 후보군이 오르는 게 있어요? 아니 뭐 민주 공화 자유가 뭐 많이 나온다면서요? 예, 저도 그 정도까지만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공화당? 예? 예. 자유한국당도 있더라고요. 네. 그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한국자유민주당? 알겠습니다. 예,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설사 외연 확장으로 메시지와 인사로 급 변침을 한다고 해도 누가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외통수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방금 김 기자 말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사실 친한계를 제외하면.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피해자의 서사를 갖게 됐고 핑계댈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백의종군 아니면 독자생존 어느 길을 선택해도 가시 바뀌겠으나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있잖아요. 내란 선고와 맞물려서 내란 심판 그 전국과 맞물려서 계엄 사태에서 자유로운 국민의힘 정치인이 많이 없고 그중에서도 대선 후보고 정치인은 많이 없으니 지금의 위기가 커 보이겠지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타이밍이 정말 잘못됐다, 실기됐다는 얘기 많이들 하던데 그걸 잘 바꾸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보면 이 서울시내 국민의힘 소속의 기초단체장 최근에 한번 봤는데 이 기초단체장들도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일단 공천 문제가 걸려 있고 본선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토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공천은 누가 하는 거지?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대표인데 근데 장동혁 네. 대표 지도부가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묻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라도 내가 장동혁 지도부에게 공천을 받을까봐 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다른 지도부가 와서 지금 공천할 수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예. 가능성은 다 예, 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불만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세게 비판했을 때 와 그래도 오세훈은 말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아니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 당신 물러나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세훈 시장도 지금 뭔가 감을 잡은 거죠. 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공천을 안 주려고 하는구나. 이 흐름이
그러니까 오세훈을 원래 상수로 두고 지금 기자들이 많이 기사를 썼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근데 국민의힘 후보가 오세훈이 아닐 가능성을 오세훈 시장이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뭔가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어제 저렇게 강하게 장동혁 대표 당신 물러나라라고 하는 정도의 반응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이제 그 장도혁 대표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공천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그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저께 이제 오세훈 시장과 가까운 분들한테 예. 전화를 돌려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세게 말했느냐, 좀 놀라운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 말씀이 그 이대로는 공천을 받아본들. 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당이 이런 상황을 갔을 때 과연 본선에서 오세훈이라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각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당내에 지금 장이라고 표현, 당권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친한동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친한도 아닌 친한도 아니고 비친한도 아닌 비당권파 중에서 가장 강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내서 그다음에 자기가 깃발을 세우면 그 뒤에 지금 사람들을 따라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대다수의 서울 출마자들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자체가 결코 좋은 시그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깃발을 세우면 그 깃발 뒤로 이제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는 거죠. 국민의힘 상황이 대단히 내전 상황까지 갈 것이다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 친한동훈계가 잠시 반발하겠지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지방선거 공천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문제 굉장히 첨예하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그 오세훈 시장 얘기를 예.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상수가 아닌 것은 벌써 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경선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경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나경원 의원 이미 출마하겠다고 네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예, 예. 윤희숙 전 의원 그렇죠. 이미 그렇고 또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 서울의 지역구인 신동욱 의원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여권 후보에게 뒤지는 여론조사가 계속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자주 거론해요. 그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이미 상수가 아니고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계속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광역단체 선거에서 안 좋은데 서울시장을 이기면 민주당을 향해서 우리가 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였는데 그거의 어떤 밑바탕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라고 하는 게 깔려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 같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장동혁 지도부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부 기자들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으로 가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냐라고 했더니 제일 많이 했던 반론이 뭐였냐면 이재명의 친면 횡재 비명 행사 공천이 있었잖아요. 그 어게인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같은 반응이었는데 당시에도 큰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선거에서 이재명이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원래는 민주당이 참패를 할 거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윤석열 전 당시 대통령이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도와준 셈이 됐잖아요. 똑같이 그게 윤석열의 패배지. 대파와 런종섭 예. 승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거듭 장동혁 지도부 측에서는 우리도 재연 가능하다. 민주당이 도와줄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도와줄 거다.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잖아요. 예.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을 최대한 많이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명하고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 외연 확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김종인 선배가 말씀하시는 그 이제 이재명 모델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들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실제로 약간 그 뭐랄까 표본으로 보고 따라가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되게 신기한 게 여야 거대 양당의 대표 모두 중도는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예. 정청래 대표는 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후보 시절에 주영진의 뉴스 직격 나와서 중도는 없다라고 한 소신을 피력한 적이 있죠. 예.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하는 그 전략도 중도는 없다라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 기자님들 중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중도입니다. 기자들이 다 중도 아닌가? 저는 중도의 상징인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저희는 중도의 상징인 주간지 예. 시사저널입니다. 예. SBS도 중도를 지향하는
공정을 지향하는 방송이죠? 근데 이게 중도라고 해서 투표장 가가지고 가운데 찍고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 중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근데 예. 이걸 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서 얘기를 뭐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또 대부분이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제 큰 실책이 있지 않는 이상 왔다 갔다. 우리는 중도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스윙보터라고 네. 얘기하고 그 선거 때마다 달라지는. 네. 예. 근데 실제로 그게 스윙하는 비율이 예.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뭐 근거가 없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이게 아주 박빙의 승부였던 걸 생각하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야 역시 이번에 중도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이 뭐 이명박 때 정동영 그 당시 구도에서는 이건 뭐 중도가 없는 거죠. 그때는 워낙 표차가 컸으니까. 그런데 지방선거는 대략 보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게 무승부보다는 어느 한쪽이 크게 이기는 경우가 많았죠. 크게 참패하고.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인물 경쟁력만큼이나 구도가 훨씬 더 예. 중요한 예. 선거기 때문에 예. 근데 전 들으면서 이제 느끼 주로 이제 저는 민주당 예. 의원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많이는 모르고 있었는데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당이.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지층 결집하는 게 뭐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논리로 좀 방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민주당에서는 약간 분위기가 갈려요. 실제로 서울시장에서 나오는 후보자들 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논리로 위험하다라고 지금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결집을 해야 되는데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항상 여론조사보다도 더 여론조사를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다만 거기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하는 이유가 예. 상대가 오세훈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전제가 네. 지금 흔들리고 네. 있다는 근데 거죠. 이제 그게 흔들리고 있는데 저쪽은 방심을 하고 민주당은 있고. 그래서 야 이거는 뭐 땡큐죠.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뭐,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 뭐 여러 후보들을 만나더라도 오세훈이니까 긴장하는 부분들이 예.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오세훈이 아닌 사람을 상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인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약간 그 국민의힘은 어떻든 간에 중도의 상징 같은 존재잖아요. 지난 선거를 기억을 해보면요. 서울의 426개 동에서 전동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거는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일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을 그동안 찍었던 분들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늘 국민의힘이 졌으니까요. 찍었던 분들이 돌아서서 국민의 짐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중도층의 존재를 뭐 방증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행보가 거기랑은 이제 결이 다른 건 맞는. 예. 최근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상가집에서 이제 의원들이랑 같이 있는데 그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오세훈 시장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 뭐 의원 복수의 의원이 그럼 나도 출마할 거야 예.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여러 명이 출마 선언했죠? 네, 지금 뭐 출마 선언 지금 사실 아주 예전부터 선언하신 분과 안 하는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박주민, 박홍근, 김영배, 서영교 서영교, 전현 의원이 전현희 예.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이 네. 이제 곧 한다는 거고. 네. 예. 그러면 또 늘어날 수 있겠네요. 민주당이. 네, 김영배 의원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이 안 나와? 그래? 그럼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 구도가 달라지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예. 뭐 당내 경선 뚫기가 워낙 힘든 그렇죠. 상황이어서 예. 뭐. 근데 이 구도가 달라지면 네. 원래는 그래서 지금 뭐 정원우 구청장이냐 어려우면 김미석 총리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용태 의원이 그 비대위원장 지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친한 게는 아니죠. 친한계는 아닌데요. 어쨌든 소장파죠. 소장파. 나경원 의원이 우리 당에 소장파가 있습니까라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 얘기한 건가요? 소장파가 있긴 있는 거죠. 이제 나경원 의원의 이제 이 보기에는 이제 내부 총재를 하는 사람들인 거고 소장파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이런 취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소장파였을 때 소장파와 지금의 소장파는 다르다. 예. 예. 대한과 미래라는 국민의힘 네. 소장파 모임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대한과 미래도 면면을 따져보면요. 이제 권영신 의원님이나 예. 아니면은 이성원 의원님이나 이제 그렇죠. 17, 18대 국회에서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소장파라는 딱지를 붙이기가 처음엔 되게 힘들었던 게 권영진 사실인데 의원은 또 대구시장까지 하고 돌아온
예. 네. 근데 이제 워낙에 국민의힘에 진짜 정말로 소장파라고 부를 만한 분들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대한과 미래의 소장파 모임이라고 그 수어를 좀 붙여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저희도 오늘 아침에도 과연 소장파인가를 두고 여러 기자들이 토론을 많이 했는데 네. 네. 그걸 대체할 만한 근데 소장파를 대체할 만한 다른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소장파가 뭐 이 어릴소 자에다가 뭐 작년 장자 쓰고 막 이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예. 제가 이해찬 2세대라 가지고요. 예. 한자 교육을 제대로 안 배워서 알겠습니다. 자, 김용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는 의원들이 많다. 재심 투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정말 기상천외한 일을 하셨을 거라면 전 적어도 당대표 신임 조사 같은 것을 했어야 대표께서도 이것을 했을 때 정당성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냐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아요. 당대표 재신임 투표라든지 선거 앞두고 당원들한테 정말 허심탄회하게 개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지도 체제에서 잘 낼 수 있는가 아닌가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그냥 만약에 정말 재신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책임을 지시겠죠.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해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김용태 의원은 SBS 아침 김태원의 정치조에 나와서 이야기한 거고요. 양양자 최고위원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논란도 있었고 뭐 의견도 예. 있었지만 최고위원 모두가 이제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예.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최고위의 결정을 인정하고 이제 모두가 나서서 상황을 빠르게 수습을 하고 또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줄곧 지도부 해체는 없다. 그리고 해체될 수도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후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양양자 최고위원 나와서 후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도부가 잘 해야 된다. 해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 어때요? 이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뭐 대구, 영북, 부산, 경남 이런 데 말고 다른 뭐 충청권, 강원권, 서울, 경기, 수도권을 인천을 장동혁 대표가 와서 유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많을까요?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많을까요? 지금 이런 논쟁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예. 뭐 그런 거죠. 이제 예. 예전에 2018년 지방선거 때 홍준표 그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그 유세 거부하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완전 그때 대참패를 했죠 그때. 예, 그때와 좀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런 상황을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에요. 본인에 대해 내가 돌파할 수 있다. 네, 당연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많은 게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특히 네. 2월 4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뭐 어떤 메시지를 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당무감 이제 조강특위 곧 있으면 띄어 거라서 당연히 해야죠.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좀 솎아내는 작업도 좀 같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인재영입위원회 그다음 공천관리위원회 함께 띄워가지고 계속해서 뉴스를 내겠다는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호남이랑 제주도도 간다고 하거든요. 가서 이제 호남에 뭐 에너지 투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호남 특별위원회도 발족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예. 호남 가서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호남으로 하려면 진짜 몇 년간에 걸쳐서 그렇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게 뭐 지금 가서 한다고 사실 호남 분들 마음을 잡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에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새로운 메시지를 뭐든 내야 된다라는 예. 압박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상상을 예상을 뛰어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 취재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은요.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에 뭐 계엄 사과도 굉장히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예. 얘기를 했지만 별 게 없었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는 많이 노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민심이 받아들이기에는 놀랄만한 메시지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취재한 바로는
메시지의 주요 야마가 야마가 아니고 예, 괜찮아요. 우리끼리 했는데 이게 이제 기자들이 얘기하다 보면 주제가 뭐냐, 네 기사의 주제가 뭐냐 할 때 이제 예전에 이게 그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야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당황하셨지만 어쨌든 주제가 뭐냐? 네, 예. 주제가 실력 있는 야당. 실력 있는 야당. 네, 실력 있는 야당이라고 하는데 새롭지는 않죠. 예. 이게 저희도 똑같이 오늘 취재가 됐는데 저희 시사저널에서 오늘 장동혁 그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하는 거 키워드만 좀 알려달라. 그래야 기사 쓸 거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스포 능력 있는 걸 보여주겠다. 그럼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자꾸 실력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김용태 그 의원 그 메시지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출마 선언이 잇따라요. 근데 거기는 다 TK예요. 대구 경북 외에 대구시장 뭐 지금 난리 났었던데요. 난리 났어요. 예. 지금 경북지사도 난리 났고 거기 박 터지게 생겼는데 TK를 제외하고 경기지사 하겠다는 사람은 현역 정치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현역 말고 그 유승민 전 의원조차도 네. 이번에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하는 네. 상황이고 안 하겠다라고는 안 했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생각해본 적이 유승민 전 없다. 의원은 뭔가 상황 그리고 네. 당신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접촉해서 확실하게 취재를 했는데 이번 경기사에 출마하지 않는다. 어. 물론 정치는 생물이라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박제가 돼서 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걸로 확실하게 알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 아무도 인천시장, 경기지사, 서울시장, 충남지사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 판세가 어떤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강원지사, 김지태 지사 그냥 또 공천 받는 거고 예, 그렇죠.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 또 공천 받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 되게 보면 우리가 그 언론에서 국민의힘을 보고 영남 자민련처럼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영남 자민련은 너무 과한 표현이다. 예. K 자민련이라고 줄여 표현해야 된다. 어. 부산시장 출마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예. 예, 울산시 특히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건 거기 박형준 시장 또 있잖아요. 네, 박경수 시장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될 거라고 보면 마구 나가야죠. 예. 그런 흐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치인들이 원래 이제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 광역단체장 꿈을 갖고 더 큰 꿈을 위해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이게 승산이 있어야 도전을 하는 건데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국회의원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온 거는 진짜 어떻게 취재가 됐어요? 그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가 아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그냥 왔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또 순수하게 단식이 걱정돼서 왔. 근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단식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단식을 그만뒀을까? 이게 뭔가 사전에 짜여진 뭐가 각본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기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수 인사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고 특히나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은 이제 자신이 차기 보수 진영의 리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이제 지금 만날 이유가 없다, 만날 명분이 없다라고 거절을 당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단식에 들어가고 이제 그 단식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서 그런 얘기가 저도 들었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 수 있다고. 근데 그런데 실제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고 그 유영아 의원이 같이 왔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냥 쉽게 움직이진 않았을 거다라는 그 관측들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지는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어요. 유영아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에 또 도전하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뭐. 아마 그 의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출마 선언은 안 했는데 예. 장성철 소장이 그 얘기했다가 지금 유영아 의원이 뭐 엄청 화를 냈잖아요. 맞습니다.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막 그 정도까지 했었죠. 페이스북에서 근데- 공방전이 예. 근데 대구시장이 안 나가겠다는 말씀은 또 안 하셨어요. 그래요? 원래부터 나가고 싶어 네. 했었는데 근데 대구시장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사실은 그리고 네. 워낙에 또 대구시장에 나가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뭐 경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예. 어떤 방식으로 뭔가 뭐 메리트를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안 했네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진짜 어떻게 한대요? 일단은 그
내일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거기는 있고요. 갑니까 안 갑니까? 거기에는 이제 의견을 묻고 있대요. 그 가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 근데 안 가는 쪽으로 아마 좀 그 마음을 굳히고 있는 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처분 신청 제가 3주 전에 여기 나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안 하는 쪽으로 약간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가처분 신청 자체에서 완전히 달아놓은 상태는 아니고 그걸 아마 다음 주 초쯤에 밝힐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월 8일에 그 대형 콘서트 토크 콘서트가 예정이 됐어요. 한 2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본인의 메시지들이 나올 텐데 아마 정치적 세과시를 계속해서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돌아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방법이 사실은 법적으로 돌아오는 방법, 가처분 신청을 해서 승소하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정치적으로 돌아오는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뭐 보궐선거에 뭐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출마를 할지 지원 유세를 하면서 지방선거 결과까지 기다리는지 지방선거 결과가 나와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롤백을 노리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이제 한동훈 쪽 인사들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뭐 지는 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예. 길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비대위가 들어서거나 하면은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가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한동훈의 영향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맥락에서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한동훈에게 무소속인 한동훈에게 지원 유세를 뭐 요청한다면 그것 또한 이제 좋은 그림이 아니겠나라고 보고 네. 있더라고요.